이 문제의 카르텔의 핵심은 그 최숙현 선수의 말처럼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감독과 팀닥터와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그 진실을 계속 호소했는데 묵인했던 경주시청, 네. 경북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이렇게 모든 스포츠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거든요. 예, 예. 거기에 스포츠 인권센터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 선수들의 애침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사각지대로 내모느냐. 이 지도자의 징계 이력이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네. 작년 5분 발언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또 다른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 선수들의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체육 정책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완성되길 기대하며 이 지도자들의 그 징계 지금 이력 관리 프로세스는 절대로 선수들을 사각지대에서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학교에서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들이 실형만 선고받지 않으면 네. 여전히 협회나 직장운동경기부나 타 클럽팀으로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코로 징계 이력이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지도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것들을 여러 가지 징계 이력을 같이 서로 상시에 교환하고 채용 시에 이런 걸 결격 사항에만 놓는 이 작업만 하더라도 비리 지도자들과 폭력 지도자들이 발을 못 붙일 텐데 네. 결국 이 시스템을 왜 실행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기 싫은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육부 성격의 꼭 이게 인권센터나 이런 땜질식 처방 말고 네. 근본적으로 이 학생 선수들과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때마다 그냥 이렇게 전수조사하고 징계 요구한 법안 이런 거 발의하면 오히려 올곧게 정말 정직하게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또 사지로 내몰거든요. 네. 그럼 그들은 더욱더 음성적인 지역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게 지금 한 20, 30년 되풀이돼 왔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일이 터지는 핵심은 지도자와 선수 간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지도자 이력 관리 프로세스가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도자를 뽑는 것부터 해서 관리, 뭐 자격, 자질 문제 이제 앞으로 이건 어떻게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태로 아마 정확히 아셔야 될 건 네. 지도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 자격 관리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경기 가맹 단체는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해서 한 4개 프로리그 정도가 아하. 사실 지도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네. 검증을 해서 자격증을 주고 또 이에 대한 이런 인권이라든가 이런 성비에 대한 보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나머지 비인기 종목들은 이런 걸 같이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네. 거의 가족 경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징계에 대한 사안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올라가기도 힘든 구조지만 네. 아까 말했지만 그 지금 고 최숙현 선수를 사지를 몰았던 감독이 거의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네. 그 사람의 선수 이력을 보면 대회 출전 한 번 참가해서 꼴찌한 게 전부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를 일으켰던 경력이 있던 지도자였어요.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우리 경북체육회랑 경주시청에서는 채용을 시켰냐라는 거죠. 네네.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이 경제 이력 관리가 이 징계 이력 관리가 호환이 되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 때문에 채용이 된 겁니다. 네네. 말하지만 팀닥터도 어떤 모 병원에서 물리치료 보조원을 하던 게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팀 관리라든가 선수들에 대한 어떤 처방에 대한 경력이 전무한 사람인데 채용이 돼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각 시 그 체육회에 대한 우리 재정 그 권한 등을 좀 강화시켜서 네. 거기서 정말 일벌백계 할 수 있게 이것들을 구조화해야 되고요. 지도자 자격 관리 같은 그런 시스템도 아무나 그냥 가서 2박 3일 따면 지도자 자격증 주고 또 그냥 보수교육 안 들어도 유지되는 이런 게 아니라 지도자 자격 및 유지보수 그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특히 비인기 종목일수록 이런 체계가 열악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런 시스템을 강화해서 좀 대폭 지원을 해줘야 될. 그리고 이제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소식도 있고 또 8월 4일에 운동선수 보호법도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글쎄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주변에서 별로 기대들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체육계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때마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거의 지금 대한체육계 등록 그 단체들을 보면 60개가 넘는 경기 가맹 단체고요.
거의 한 몇십만 명의 지금 그 인력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25명이 하겠다. 네.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들고 또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력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사법권이 없고 또 개인정보법이라는 어떤 사각지대 둘레 아래 이런 학생 선수들과 직장운동경급의 이력을 다 취합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말하는 게 윤리센터가 아니라 우리 체육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체육부 성격의 하나의 관리 주체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학생 선수들은 교육부가 있고 그러게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관리는 대한체육회에 맡겨놨더니 자정 노력을 이미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세 주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지 네. 사실 윤리센터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요. 또 네. 운동선수 보호법도 이거에 대한 징계라든가 어떤 교육을 적용받는 거는 스포츠 지도자 2급이 있는 우리 대상자들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국민들께서 모르는데 스포츠 지도자 2급뿐만 아니라 지도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은 교원 2급 정도사 자격증도 있고요. 또 해당 협회에서 발행하는 국제교육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스포츠 지도자 2급에 대한 징계가 있거나 이 자격을 박탈해도 여전히 지도자로서의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사각지대로 또 하나의 음성적인 네. 어떤 한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게 좀 논의돼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분들 중에 인성이 뛰어나고 정말 선수들을 생각해서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사비를 털어가면서 도와주고 어려운 선수들을 챙기는 진정한 지도자들도 적지 않을 텐데 일부 폭력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재범 사건 때 경기도와 그 경기도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가 TF팀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900명, 1,459명 정도의 인원에서 이제 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 100명 중에 6명꼴로 이런 간접 성폭력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실태 조사를 한번 쫙 복기를 해서 어떻게 사후에 대처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했더니 대안이 없습니다. 그 간접적인 그 성폭력을 당했다는 6명의 선수는요, 아직도 그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황당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격리가 되지도 있지도 않고요. 어떤 심리 상담이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걸 당장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왜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냐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황당합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무명무실하거든요. 그 네. 선수들은 그렇게 언론 보도가 뽑혀져 나가면 2차, 3차 피해에 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움츠려들고, 예.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에서 내가 목소리 내봤자 오히려 그 지도자들한테 더 부각이 돼서 더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강태영 의원님 말씀처럼 그 5개, 6개 정도의 센터만 다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피해를 내가 목소리를 호소한다면 어떻게 이걸 그 선수를 보호하고 그 선수를 케어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번호는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명확합니다. 스포츠 자치분권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주체는 3개입니다. 체육회, 시청, 그다음 그 해당의 교육청 이 3군데만 징계력 관리를 서로 호환하면서 같이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만 마련해줘도 악덕한 비리를 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들은 다시는 선수를 만나기 불가능한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각 시별로 도별로 이런 협의체만 구성이 돼도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의 윤리센터나 지금에 있는 체스견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네네. 이런 걸로는 비리 지도자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때도요. 다른 데로 재취업이 여전히 가능한 그걸 상황이기 막으면 때문에. 되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선 말 그대로 지역의 시청과 네. 체육회, 지역 교육청에서 이 징계 이력만 서로 투명되게 호환되고 이걸 채용 시에 하나의 결격 사유나 그렇죠. 혹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런 구조만 만들어줘도 어디로 지도자들이 협회나 팀이나 어떤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시에서 자치분권에서 이런 권한을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각
시별로 자치분권에서 내려주고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만 만들어주면 네.